우리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그림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을 말하다. 자세히 보아야 더 아름다운 그림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그림책을 말하다 코너입니다. 두 번째 코너, 그림책을 말하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우리 엄마는 매일 출근할까요? 라는 그림책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혹시 뭐 무슨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먼저 시작해볼까요? 저는 그냥 아빠는 어디 갔을까? 뭐 아빠 딴 일을 하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엄마만 계시나? 근데 나중에 작가님이 굉장히 연세가 있으시고 예전에 6, 70년대에 만들어졌겠죠. 8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여성들만 너무 혹독하게 집안일을 하고 그래서 그랬을까라는 그냥 사실 오만 가지 별 뜻 없이 아빠는 어디 갔나가 제일 첫 번째 생각이긴 했었어요. 우리 아빠는 어디 갔나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아빠가 없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까 봤더니까 오. 식탁 의자가 6개더라고요. 애를 내세요. 아빠는 야근을 그래서 맨날 이제 늦게 오신 아빠. 그 정도? 그리고 이 책 보면은 그림체가 되게 샥샥 샥샥샥샥샥샥샥 이렇게 한 느낌이지 않아요? 그쵸? 사인펜으로 쓱쓱쓱쓱 쉽게 그리는. 나도 저렇게 할 수 아니 그래서 있을까? 되게 정겨워요. 그래서. 그쵸? 오히려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한 그런 그림보다 좀 더 정말 와닿는다고. 애가 애는 그쵸? 그렇게 썼을 것만 같아. 아이들이 그림 일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그림들도 되게 저 코나 막 이런 것도 너무 귀엽게 잘 표현한 것 같고, 네, 볼터치도 그렇고, 굉장히 그림이 되게 귀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라고 그래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자세히 안 그려서 그런지 별로 집안 분위기나 아이들 옷차림이 그렇게 막 나이 맞아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진 않아 보였거든요. 근데 뭐 한 40년, 50년 된 책이라고 생각을 40년 하면 이상. 네, 40년 이상 된 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그러지 않아 보여서 이게 사인펜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림체가 그런 건지 그때 이탈리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점점 이상해지고. 엄마 이 패션 감각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이질감이 없어요.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라 역시 이탈리아. 패션의 나라. 아, 이런 사대주의. 아니 그 신기한 게 하얀색 부분을 대부분 맞아. 우리는 없어요. 테두리를 그리는데 얘는 없이 그냥 일체화 시켜놓고 난 너무 네. 신기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투명해. 아 그렇구나. 근데 요거는 또 안 그렇잖아, 그쵸? 그건 좀 그러네요. 이 네. 의사 가운은 안 그런데 단추로. 바지나 이런 거는 옷. 그거 심하잖아요. 청소하는 씬. 네, 송선 씨는 투명이니까 투명이니까. 투명 약간 망토. 해상도에 문제 있는 줄 망토 알았어. 있는 데만. 아, 이게 심지어 그 뒷배경 그 줄글이 있어가지고 공책줄이 있어서 더 그러니까. 공책에 그린 걸 이렇게 했나 봐. 모아서 한 건가요? 그쵸. 이게 중간에 그 선이 안 맞는 거를 맞아요. 그냥 냅둔 것도 뭔가 멋스러운 역시 이탈리아. 콜라주 한 거 같아. 내가 하면 대충 한 거. 역시 이유가 있다. 이게 왜 옛날 건지 모르겠는 게 6, 70년대 이게 뭐지? 청소기 청소기 다막 저 이 그림은 아마 나중에 한 거 아닐까요? 잠깐만요. 제가 그림을 그리신 분에 대해서는 글과 그림이 다르네. 네 다른데 작가가. 네 그림은 다른 분인데 이분도 그렇게 네 그래도 뭐 1990년 뭐 이런 거 보니까. 그쵸. 완전히 최근의 그런 뭔가 트렌디한 젊은 작가분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 그림은 좀 나중에 그려진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면서 그럼 전업주부는 어떡하란 얘기지?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왜냐면 있군요. 다 뭐
우리가 워킹맘만 있는 게 아니까 아까도 그쵸, 얘기했듯이 그쵸. 네. 또 반은 사실은 이제 전업 전업으로 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건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서는 얘기할까? 안 도와주면 되냐 뭐 이런 느낌으로 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이 수업을 하면서 그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 한 몇 년 전에 나라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업주부들의 그 노동 가치가 거의 뭐 GDP의 거의 한 3분의 1 수준? 약간 그렇게까지 딱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이제 혹시가 아니라 집에서 집안일을 전담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더라도 어때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시니 하니까 요즘 아이들 부모님들은 아빠 뭐 주말에는 아빠가 밥을 해요. 뭐 아니면 아빠가 청소를 다 해요. 빨래 개는 거는 아빠가 다 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는 걸로 봐서 점점 긍정적인 변화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 저학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나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난 오. 1학년. 오. 어떻게 엄마들이 다 매일 데려다 주나요? 제가 학교를 옮겼잖아요, 네, 이번에. 네. 전에 학교에서는 그래도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오셨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엄마들이 초반쯤 오는 것 같더니 전부 학원차가 나 있어요. 정말 이 학교 앞에 학원차가 한 정말 몇 대씩 와 그쵸, 한 있어요. 10대.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어 쫙 써 있어요 학원차.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이 쫙 나가고 애들 다 데려가요. 정말에서 학교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또 이렇게 이 내리막이어갖고 애들이 우다다다 뛰어가지고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럼 진짜 그 뛰어가는 애들 밑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더 이상 못 나가게, 도로로 못 나가게. 튕겨져 나가지. 아니 근데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좀 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학교원들이 많으니까. 그럼 아침에 혹시 뭐 이렇게 집에 가고 싶다고 우는 애는 없어요? 저희 반 한 명 있었는데 그냥 걔는 상습적으로 오는데요. 네. 상습범이야? 딱히 엄마를 보고 싶은 것 같진 않고. 저는 저 문장을 보면서 엄마가 매일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할까? 엄마가 매일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있어요. 저희가 1학년이니까는 1학년이라서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하시는 어머니들 좀 계시네요. 맞아. 1년간 지금 아. 휴직 중이에요라고. 아. 그래서 총회를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직장은 어떻게 하시고 휴직 중입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은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다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대요. 그럼 애들은 좋대요. 좋다고.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좋을까? 저는 너무 좋았는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렇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것도 해주시고 간식 집에만 간식 주시고 뭐 그런 그 것들. 유치원 어린이집은 늦게까지 있잖아요. 3시, 네, 4시까지 그쵸. 있다가 학교는 그래도 1시에서 늦어도 1시 반이면 가니까는 네. 그것도 이제 부담이 덜한데 가면 또 엄마가 이제 지키고 있다가 이제 맛있는 거 해주고 또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는 애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들도 되게 뿌듯해 하시는 것 같고 이 시기 아니면 언제 이렇게 하냐 이런 거. 맞아.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저 문장을 딱 이렇게 읽었을 때 엄마가 매일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을 때 어떤 그런 정서적인 충족감 때문에 엄마가 집에 있기를 희망하는 건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뒷내용이 엄마가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정서적인 충족감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정일이 잘 돌아간다 뭐 이런 의미로 막 흘러가니까 약간 뭔가 그런 내용은 없네요. 집에서 뭔가 맞이해 준다거나 아이들이 기다렸다 맞이해 아무래도 간식을 준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책을 같이 같이 읽어준다던가 논다거나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게 뭐 이런 내용은 그게 없네요. 여자분이 쓴 게 아닌 거잖아요. 남자분이 쓴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외국인 이름은 그 남녀 성별을 잘 모르겠지만 왠지 남자 이름 같기는 했어요. 이렇게 또 작가에 대한 탐구를 그러게요. 나도 왜 여자라고 생각했지? 초등학교 교사를 했다면 여자일 수도 있고. 뜨아님 말씀처럼 정말 뭔가 그런 정서적인 거에 대한 감성 터치, 뭐 그런 감정적인 그러니까 그런 게 거보다는 좀 조금, 있네요. 네. 네. 근데 진짜 아빠는 갑자기 또 아빠는
근데 애들이 4명이나 있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기대하기가 엄마한테 그런 뭐 개인적인 케어를 그리고 또 이게 옛날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옛날에는 그런 게 그냥 뭐 당연한 시대였나? 그럼 뭐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지금 좀 더 그런 쪽에 더 정서적 케어에 좀 더 관심이 많다면 그냥 집안이 잘 그냥 돌아가는 먹고 사는 사고, 문제가 더 예, 중요한 그런 시대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남자분이네요. 찬리로간. 무슨 입장으로 썼을지 궁금하네요.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남자가 본 입장인 것 같아서 느끼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빠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건가?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한 일을 하고 디폴트야. 있어. 난 일을 집안일 하고 안 당연한 해도 되는. 아니 그리고 아빠가 일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아빠가 집에 집안일 신경 없는 안 건 써도 당연한 되고. 거지. 그 당시에는. 그렇구나. 응. 그 부제가 이 그림책 안에서 너무 당연하게 그려지고 맞아. 있잖아. 당연히 없는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뭐 돌아온다든지 뭐 아빠를 위해서 뭘 하자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고 밖에서 일을 하는 대신 집안일은 안 하고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전개되는 것 같아서 이 처음에 읽었던 이 문장에 약간 뭉클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워킹맘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거에 대한 그 부채감이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서 괜히. 근데 이제 딱 저 말을 들으니까 어떡해 막 이랬는데 뒤에 딱 펼쳤는데 뭐지? 막 이러고 나는 있어도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있어도 우리 집은 어차피 더럽다. 막 이러고. 그래서 약간 전개가 그치, 아하. 저거는 사람 쓰면 다 해결되는 건데. 갈수록 태산. 자, 오늘 책은 여기까지 한 걸로. 근데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 그 오히려 이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이젠 집에 없어도 될 것 같은 시기에 이제 고학년과 중학생 그 시기에 이제 집에 잠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거는? 그때 이제 저학년 때는 엄마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집에 계시니까 또 엄마가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 엄마 바빠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연령대가 더 엄마가 매일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초등학생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어떻게 저학년? 첫 문장 바꿔야 돼. 엄마가 매일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시리즈로 할 수 있겠구나.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근데 그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옛날이라 생각해보면 기본은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우리는 지금 뭐 반반이라고 아까 그쵸, 얘기했지만 이 시절에는 나간 게 이상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문 당연히 일인 집에 거죠.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엄마만 자꾸 일을 하러 나가는 거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랑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뒤쪽에서 이 엄마의 일에 대한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또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엄마는 훨씬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거야. 우리를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그러니까 그만큼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본은 일을 안 하고 전업주부가 대세인데 이제 점점 이런- 이제 사업이 발전하고 그치. 하면서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나가는 게 이제 권장이 되는 그런 시점인 거 아닐까요? 지금은 오히려 사실은 뭐 전업주부의 일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이 시절에는 그건 당연한 거고 일하는 사람이 소수다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졌지 않을까? 아니 여자도 생각이 일해야 드네요. 된다 막 여자도 이런 일해야 식으로 하는 거야. 된다. 그런 그래서 엄마가 나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지금의 시절에 와서는 뭐 전업주부들도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약간 사회적인 배경을 보고 얘기를 하지 그래야 않으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 시절에 쓰였냐에 따라. 그런 수 시점들이 있어. 좀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음. 같아요. 뭔가가 좀 불편하게 맞아, 맞아. 모였자인데 이분이 살던 시대가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불편감이 어디서 왔는지가 좀 우리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 문장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중요하고 멋진 사람이지.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여기서는 가정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은 사람이야 라고 혹시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가.
되면 그림책 갖고 죽자고 싸우는 거지, 그치? 일하러 가면 멋진 사람이랑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저런 말 할 수 있는 것 같아. 다수면 그렇게 말을 못 하겠지. 뒤집을 수 없어. 소수기도 하고 그 시절에는 여자가 일을 하러 나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그렇지. 있었겠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닐까? 그거에 대한 그런 것 개선을 같아요. 촉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책도 그 시절의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정말 문맥 그대로만을 해석하다 보면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뭔 소리야? 막 이러지. 그 왜 문맥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불편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때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서 재해석하지 않으면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심하다. 그러게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네. 저는 지금 멍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거 갖고 오라고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심지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에 굉장히 딱한 친구를 만났어요. 엄마가 8시부터 나가서 3학년과 동생 1학년만 집안에 있어서 1학년, 3학년이 집에서 혼자 빨래를 시키시켜 세탁기를 돌릴 줄 몰라서 그냥 물에다가 막 촉촉촉 해보고 나름 짜보고 나름 널어요. 그럼 물 뚝뚝뚝 떨어지지 않아 하면 아래에다가 수건을 받쳐 넣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옷이 너무 꼬질꼬질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언니한테만 옷을 사주죠. 물려 입으라고. 그래서 언니가 새 옷이 이쁘게 꽃가옷이 입고 오면 그 다음날 똑같은 옷을 꼬질꼬질해져서 또 입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돌봄이 하나도 안 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돈은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워낙 바쁘시니까 나중에는 뭐 언니가 언니 요리 잘해요 라고 1학년 동생이 3학년이 요리를 3학년이 혼자였으면 안 챙겨 먹었을 것 같은데 1학년 동생이 있으니까 지가 챙기려고 요리도 했대요. 이래저래 그래서 걔를 이렇게 센터까지 연결을 하고 이제 구청에서도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완전 복지 아이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제 아침 8시에 아침 돌봄으로 학교 오고 이제 뭐 센터에서 이 저녁 먹고 뭐 8, 9시까지 봐주셔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일을 하시니까. 그러고서 이제 둘이 뭐 밤에 저녁 먹고 이렇게 손 붙잡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겨우 얘를 돌봐줄 사람을 찾았다 했는데 이게 맞나? 이제 나중에 그런 의문. 이제 이래도 되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보면서 신발이야 본인들이 닦을 수 있지만 세탁기까지 또 애가 세탁 작년에 빨래 못했으니까 빨래까지 애들이 시키나? 정말 이런 진짜 이 현 시대의 돌봄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래도 되나? 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세탁은 기본적인 위생이어가지고 생각보다 그 관리가 안 됐을 때 티가 너무 나죠.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속상할 때가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뭔가 부모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못 사는 그런 아이들은 절대 아닌데 그 케어가 안 되니까 진짜 막 이렇게 손목 막 이렇게 다 해줘가지고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오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약간 빨래 그 안 좋은 냄새가 조금 난다던가. 잘 못 말려서. 그런 것들. 세탁이 어려워. 여기서 교육 정책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그래서 일본 정책을 저는 되게 근본적인 무릎을 항상 갖고 있는 게 가정에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줘야지. 애를 밖으로 빼내서 걔를 계속해서 바깥에서 오랫동안 둘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나? 저는 늘 그 생각이 왔거든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좀 있으면 학교에서 잠도 재우게 생겼어. 북한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8시까지 봐준다는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밖에 나와서 아침에 8시에 나와서 밤 8시까지 밖에 있는 게 맞나? 어른도 9 to 6 근무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그 애들이 집에 가서 사실 이제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들이 어쨌든 일정 시간을 그냥 내복 입고 노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뒹굴거리고 지 눕고 싶은 데도 좀 눕고 해가면서. 근데 학교에서 아무리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도 그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을 벗을 수 없고 집에서 하는 것만큼 자유롭게 쉴 수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인데 계속해서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진짜로 걔네가 지금은 어린인데 결국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되게 그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가진 어른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 지점을 사람들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컸을 때 자기 자신의 아이들도 돌보지 못하겠죠. 그런 심각함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저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받아봤어야지 아이를 돌볼 줄 아는데 자기도 어디선가 누군가 돌봐줬듯이 자기 아이도 당연히 이렇게 앞으로도 맡기겠죠. 근데 우리가 뭐 7, 80년대 어려운 시절에 정말 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때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정말 52시간 뭐 근무하고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집에 안 오지? 어디가 있는 거야? 부모들 어디가 있어? 야근? 수당 챙기려고? 근데 야근도 거의 이제 하긴 직업에 따라 맞아요. 다르니까. 다르기는 그건 모르는 한데 건데. 그래도 진짜 많이 사라지기는 했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이제 그렇지 않고 다양한 직업분들 보면은 야근하는 분 뭐 아무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네, 다시 책으로 돌아와야죠. 네, 네. 네. 너무 멀리 나갔다. 이 그림이 계속 떠 있어서 생각나는데 진짜 옛날 책이 맞긴 맞나 봐요. 한 교실에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단상도 있어요. 네. 단상. 네. 그렇네. 그렇죠. 단상도 있고 일제식으로 그냥 다 듣고 있잖아요. 옛날 풍경만. 책상이 없어. 그러니까 엄청나.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저 이 책 좀 웃겼던 게 앞에 보면 드럼 세탁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요즘 책인가 그랬어요, 사실 처음. 근데 청소기는 또 요즘 청소기가 아니야. 요새는 또 무선 청소기가 대세잖아요. 네. 이제는 그리고 로봇. 건조기도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스타일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린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네, 완전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발달한 이유로. 그리고 아까 돼지책 봤을 때도 이게 이제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그 돼지책에 대해서 다룰 때도 자꾸만 집안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이거를 말을 바꿔서 가정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가정일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정일은 도와준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가정일은 다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돼지책도 옛날 책이라 아직도 도와준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집안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말의 사용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책도 나름 돼지책도 되게 진보적인 책이잖아요. 가정일을 엄마 혼자 분담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건데 근데 요즘 세대에서 바라봤을 때는 역시 그것도 옛날 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요즘에 반영해서 나온다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요즘 세대. 이 반영보다도 이제 좀 전에 뜨아님이 말씀하신 게 또 교과서에 토론으로 나와요. 돕는다와 한다. 이거를 애들한테 토론을 시켜요. 나 그 책 안 썼어. 그런데 생각보다 아직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돕는 거지만 아빠는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거를 자기네가 확실히 알아요. 아무리 13살이 됐어도
김치볶음밥은 할 수 있지만 밀푀유 나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볶음밥 훌륭하네. 그러니까 김치볶음밥 엄마가 김치 썰어놓은 거 2개 볶아라라고 하면 볶을 수는 있지만 밀푀유 나베를 해라 뭐 무슨 김치를 된장찌개를 김장을 해서 자기네가 가정 일을 자기네는 돕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래를 갤 때도 자기네는 수건을 갠대. 티셔츠는 아직 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돕는 거지 자기네가 모든 빨래를 갤 수는 없다. 하지만 아빠는 하지만 아빠는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애들이 토론을 막 깨가지고 지금 뜨아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애들이 그때 열띠게 토론을 한 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론이 그래서 너희의 결론은 뭘까? 그랬더니 돕는다가 맞고 어른은 한다가 맞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왜 돕는다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교과서에서도 이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이게 가정의 일원이잖아. 그쵸, 그러면 응.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걔네들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맞는다는 거는 사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사실 다 큰 성인인 저도 가정교실에서 못하는 게 안성해. 있지만 안성해. 그러니까 걔네들도 걔네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완벽하게 자기가 컨트롤하게 할 수는 없다고 자기네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재활용 버리기.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정일에 여러 맞아, 가지가 맞아. 있으면 네. 거기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지 네. 도와주는 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 아이들도 가정의 저는 모모님 구성원이니까. 의견에 동의해서 토론 같은 거 아니고 아니 집안일은 하는 거야. 일단 집어넣고 직접 교수. 네, 집어넣고 다만 너네가 상관없어. 요리는 못할 수 있어. 하지만 요리 빼고는 다 할 수 있잖아. 뭐 청소, 방정리, 빨래 개기, 뭐 애완동 반려동물 이렇게 케어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네는 요리 빼고는 하는 거야. 아예 이렇게 쏟아버렸어. 그 말도 맞네요. 이 여러 가지 의견이 참 많네요. 교수법이 좀 토론 없어. 심업으로. 이거 한다야. 주입식이 교과서가 잘못됐네. 아니, 생각이 안 맞아, 났어. 교과서가 자꾸 돕는다고 되어 있는 네. 거예요. 읽지도 않았고 제가 학습지를 따로 뽑아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리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세네 세뇌를 시켰죠. 자꾸 부모 집안일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래요 친구들이. 그래서 하는 거야. 돕는 것이 아니야. 발 빼려고. 그렇지.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자야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아닌 것 같은데. 책 누가 썼어? 아니래요. 난 아니야. 나 실컷 안 썼어. 저는 전과목 다 안 썼어요. 아 여긴 없네. 근데 실제로가 문제가 복잡합니다. 애들한테 하라고 했을 때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내가 하는 게 몇 가지. 아들 아직 초등학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나이 예시는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의 예시. 궁금하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요? 응. 저 물론 뭐 딱히 집안에 식물 물 주기? 믿을 하고 수 없어. 싶었는데 너무 많이 줘서 그러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조절이 안 돼. 자세히 가르쳐주면 되지 않을까? 컵을 바꿔줄 컵을 작은 컵을? 컵으로. 아니면 그런 날짜 필요가 이렇게 있어? 적어놓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뭐 컵에 한 컵 이렇게 요것만 딱.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될 것 같은데. 또 문제는 동생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화분을 2개 사. 이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가만히 있어. 아빠가 줄게.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지도를 받아 하자. 지도하에 이렇게 키웠더니 20살이 돼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딸이 있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다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게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빠르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오니까 성인이 돼도 맞아요. 여전히 못하는 거 맞아. 같아요. 그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편하잖아요 또 지가 안 하는 게. 음.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러니까 어릴 못하는 적에는 척. 그렇게 막 하고 싶어 했지만 어느 순간 안 진짜 해. 귀찮은 거지.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반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 여긴 잘해. 술살 때한 것 같은데. 오. 저 요리도 잘합니다. 오. 드시러 오시죠? 엄마 아빠 없을 때. 우리 집 비었어.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성인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뭐 생일 지나면 성인이야. 그러면 어제까지 못하던 일을 오늘은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어른의 일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우리는 어른으로서 알잖아요. 얘가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수건을 갤 수 있다며. 그러면 빨래를 갤 때 수건은 네가 갠다. 수건을 개다 보면 뭐 티셔츠도 한두 번 개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림책 좋은 거 골라왔네. 할 말이 할 거리가 많은 많네. 음식. 제 예상과는 다르지만 할 말이 많은 건